네, 서울시의 입법기관이죠. 서울시의회가 정례회를 열고 다양한 안건을 심사하고 있는데요. 시의회에서 다뤄진 안건들 밀착 취재티에서 얘기 나눠봅니다. 금균진 기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지금 회기 중이죠. 네, 그렇습니다. 네. 서울시의회는 지난 12일부터 제319회 서울시의회 정례회를 열고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의 2022년도 결산안, 또 올해 추가경정 예산안 등 모두 215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민생경제 부담 완화에 방점을 찍은 3조 원 규모의 올해 첫 추가 경정 예산안을 편성했고요. 서울시교육청은 디버스 사업 등을 골자로 한 6,700억 원 규모의 추가 경정 예산안을 편성했는데요. 이번 주에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의된 다양한 안건들이 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로 넘어와 처리됐고요. 어제 6차 본회의에선 총 92건의 안건이 상정돼 모두 가결됐습니다. 네, 215개의 안건을 심의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분야도 내용도 참 다양할 것 같은데 어떤 사안들이 중점적으로 심사가 됐을까요? 네, 이번 주 예산결산특위에선 집중호우를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서울시의 대피소 홍보가 잘 이루어졌는지 등을 점검했고요. 또 전기차 보급이 계획대로 진행됐는지, 그리고 학교 급식실 종사자들의 업무 환경이 좀 개선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들도 질의됐는데요. 관련 내용 영상으로 함께 보시죠. 유사시 지진이든 재난이든 홍수든 전쟁이든 나의 집이나 직장에 가장 가까운 지정된 대피소로 가야 합니다. 1,000만 서울 시민이. 근데 알고 있냐고요? 몰라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럼 당연히 이 일에 대해서 홍보하고 안내하는 작업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홍보와 관련해서 사실 자치구 역량이 좀 부족하고 예산이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 때 저희들이 판단한 것은 2억 1,000만 원 정도 일단 급하게 편성해 주시면 자치구와 시와 협력해서 홍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차 보급 관련 사고 이월이 지난 3년간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 네. 특히 22년 결산 결과를 보면 보조금 반납금은 줄고 불용액은 21년도는 7억인데 103억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예. 전기차를 원하는 시민들이 저희한테 접수를 하면 최소 한 2달에서 한 6개월 사이가 걸립니다. 한 4, 5개월 지난 이후에 보조금을 집행하다 보니까 그 2월이 좀 많이 있었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또 경기 문제도 있고 반도체 수급 문제도 있다 보니까 그 급식실에 종사하시는 분이 그 후드 공기가 밖으로 배출이 안 돼서 그 안 좋은 환경에서 장기간 근무를 하다가 다 폐암이 걸리셨어요. 그리고 나머지 분들도 지금 폐결절이 발견돼가지고 치료 중이시란 말이에요. 급식실에 종사하시는 이제 근로자분들이 좀 안전한 환경 속에서 일하실 수 있도록 저희 교육청과 저희 지원청 행정기관들이 충분히 그거를 개선하고 어떻게 보면 했어야 되는데 그러면 좀 미흡하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도 앞서 전해드린 적이 있는데 재난 상황에서 갈 수 있는 대피소가 어디 있는지 홍보가 좀 부족하다. 그리고 또 급식 종사자들의 노동 환경이 열악하다는 지적 시의회에서도 제기됐습니다. 또 이번 정례회에서는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의 시정연설 내용을 두고 갈등이 있었어요. 회의가 10시간 이상이나 중단되기도 했죠. 네, 그렇습니다. 조교육감의 연설물 내용을 두고 그날 계획됐던 시정 질문 자체가 파행되는 일도 있었고요. 또 회의 도중에 조시는 분도 계시는데 좀 다양한 이슈들이 있었습니다. 관련 내용 영상으로 먼저 준비해봤습니다. 서울시의회 정례회 시정질문 이틀 차인 지난 13일.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의 시정연설이 무산된 가운데 이에 항의하기 위한 의사진행 발언을 두고 여야 의원들이 맞붙은 겁니다. 조교육감 연설 내용 중 생태전환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안과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 부분이 문제가 됐는데요. 국민의힘은 추경안과 관련 없는 내용이 포함된 건 부적절하다고 비판했고 민주당은 사전 검열이라며 극한 대치를 이어갔습니다. 결국 21일 본회의에서 조교육감이 기초학력 보장 조례에 관한 내용을 수정하는 것으로 한 발 물러서면서 갈등이 일단락됐습니다. 미혼 청년을 대상으로 서울시가 만남을 주도하는 사업인
서울팅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집값, 전세 사기, 육아휴직 사용, 어린이집, 유치원, 방과 후 교실 등등 결혼해서 마주하게 될 문제들부터 제도적으로 지원하고 해결해야 못 만나서 결혼을 안 하는 게 아니지 않나? 키읔. 시장님, 이 댓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연애를 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물어본 설문이 있는데요. 26%가 여유가 없어서인데 두 번째 많은 20% 정도가 사람 만날 기회가 없어서라고. 시내 200여 곳인 개고기 판매 음식점에 대한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반려견 문화가 바람직한 문화로 정착되고 모든 생명체가 행복할 수 있는 서울시를 만들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관리 감독을 강화하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국민적 합의가 돼서 법적 근거가 마련될 때까지 서울시에서는 음식점 위생관리 차원에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단속을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서 더욱 철저하게 관리해 나아갈 생각입니다. 서울시교육청의 모 과장이 학생인권조례 폐지 의견 요청서를 유엔에 전달한 건에 대한 감사가 적절했는지 질의하는 과정에서 해당 감사관이 졸아 질책을 받는 일도 있었습니다. 중요한 회의를 하고 있는데 당사자인 그 감사관님도 졸고 계시고 또 저 뒤에도 지금 한숨 푹 주무시는 것 같아요. 예? 이 자리에 지금 주무시러 오셨습니까? 네, 영상에서 나온 조례안을 비롯해서 시민들 사이에서 이슈가 됐지만 시의회 문턱을 넘지 못한 조례들에 대해서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한강에서 치매, 치킨 맥주 금지될 수 있다는 소식에 좀 말들이 많았는데요. 추진에 제동이 걸리게 됐다고요. 네, 한강에서 음주를 제한하는 이른바 한강 금주 조례가 일단은 보류가 됐습니다. 네. 이 조례안은 당초 한강공원과 도시공원 등을 금주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는 내용과 함께 금주구역 내 음주자에게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하는 조항이 포함되는데요. 서울시의회는 찬성보다 반대 여론이 더 많은 점을 고려해 이번 회기에선 안건을 상정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사실 이 한강공원을 금주공원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논의는 지난 2021년 4월 한강공원에서 숨진 손정민 씨 사건을 계기로 시작됐는데요. 제도 도입을 놓고 사고 위험도 크고 쓰레기가 많이 나온다는 지적과 함께 한강에서 맥주 한 캔 정도도 즐기지 못하냐 이 두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왔습니다. 이번 논의는 다음 회기로 넘어갔지만 여전히 처리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네, 또 서울팅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서울팅은 미혼 청년의 대상으로 서울시가 만남을 주선하는 사업을 말하는데요. 비판 여론이 거세지면서 사업 자체가 아예 재검토되는 방향으로 좀 전환을 하게 됐다고요. 네, 서울시가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 중 하나로 야심차게 내놨던 사업이 바로 서울팅입니다. 네. 이 서울팅은 결혼 정년기의 미혼 남녀를 모아서 요리교실이나 고궁탐방 같은 체험 프로그램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자연스러운 자리를 만들어준 이후에 결혼까지 이어지게 하자라는 정책인데요. 네. 서울시는 재직증명서나 혼인관계증명서 등 서류를 통해서 신원을 미리 확인하니까 안전한 만남을 할 수 있다면서 이번 추경안에 사업 예산 8천만 원을 포함시켰습니다. 하지만 데이트 폭력이나 스토킹 피해 등의 2차 피해가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과연 만나기만 한다고 다 결혼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이런 다양한 비판 여론이 이어지면서 결국 한 발 물러선 것으로 보이는데요. 서울시 관계자는 이 서울팅 하나로 인해 다른 시의 저출생 대책들이 희석되는 건 아닌지 우려된다면서 재검토하고 또 현장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서울팅 사업을 두고 근본적인 저출생 대책은 아니다. 또 결혼 장려 정책에 지자체가 과도하게 개입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들도 있었습니다. 개고기 식용 금지 이슈도 큰 논란을 일으킨 사안이었습니다. 서울시 의회에서 개와 고양이 식용을 금지하고 또 이를 취급하는 업체를 단속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안이었는데 이것도 심사가 보류됐다고요. 그렇습니다. 개고기 식용 금지 조례는 이번 정례회에서 주요 이슈 중 하나였는데요. 네. 논란이 큰 사안인 만큼 일단 보류되는 것으로 결정됐습니다. 네. 서울시의회는 국회에서 현재 상위법이 논의되고 있는 만큼 시의회가 선제적으로 나가면 논란이 가중될 것이 예상된다면서 한 발 물러나는 모양새를 보였는데요. 육견협회의 거센 반발도 이 조례 처리를 보류한 이유로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서울에는 게 도축장은 없지만 개고기를 판매하는 음식점은 229곳이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네. 문제는 관련법상 이 게를 분류하는 기준이 좀 달라서요. 개고기 조리는 불법이지만 개고기 자체는 식품 원료로 규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와 지자체는 개고기를 판매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는 단속을 하기 어렵고요. 네. 식품위생법에 따라 영업정지나 과태료 처분 등의 행정처분을 내리는 식으로 관리하고 있는데요. 이번 조례안엔 이런 개고기 판매업체들의 업종 전환을 서울시가 지원하는 계획도 담겨 있었던 만큼 동물보호단체들의 항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상임위에서 부결된 건이 하나 더 있습니다. 서울시의회는 73억 원 규모의 TBS 추가 경정 예산안을 부결했는데요. TBS는 앞서 콘텐츠 개편과 비용 감축을 골자로 한 혁신안을 발표하면서 자구책을 내놨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11월 시의회를 통과한 TBS 지원 폐지 조례안이 그대로 시행되면 내년 1월부터 TBS는 서울시로부터 출연금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네, 서울시의회에서 다뤄진 사안들 중에서 시민들의 관심이 높고 또 시민 생활과 밀접한 사안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구균진 기자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